책 21조. 책 왔나? 책 21조 펴세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자. 지금 문제가 보면은 x가 2y로 바뀌는 반응이고 화살표 양방향 되어 있으니까 동적 평행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가역 반응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반응이 화학 평형 상태에 있대.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동일한 상태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x 한 개 없어질 때 두 개의 y가 생기고 동시에 또 두 개의 y가 없어지면서 x 한 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동적 평행에 도달을 하면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농도는 일정히 유지하지. 왜? 없어지는 것과 생기는 게 똑같으니까. 용기 속 전체 기체량은 일정히 유지된다. 맞는 얘기잖아. 왜? 어차피 x든 y든 없어지는 만큼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일정하죠. 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x와 y의 모든 농도값은 일정히 유지되기 때문에 고칠래? 증가해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일정하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됐어? 일정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값이 일정한 거지. 동적 평행에 도달하면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하고 일정한 건 틀리대. x 농도와 y 농도가 같진 않아. 공교롭게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같진 않고 일정하다고 하는 것이 맞고요. 자, 지금 그 3번 같은 문제는 이제 몰수가 일정하게 주어졌죠. 자, 꼭지를 열어서 A와 B가 반응해서 평행에 도달했을 때 용기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량은 0.5몰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지금 보면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가 되는 반응이 정반응, C가 AB 되는 반응이 역반응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0.3몰 있었고 B도 0.4몰이 있었어. 근데 꼭지를 열었으니까 뭔가 반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대로 하자면 얘가 0.3몰 몽땅 반응하고 얘도 0.3몰 몽땅 반응해야 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동적 평행에 도달하는 거니까 아마 일부가 반응했을 거야.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 그래서 일부가 반응했다. 그러니까 보통 K몰 반응했고 얘도 K몰 반응했다. 이유는 1대1이기 때문에 개수가. 그리고 얘가 K몰이면 개수비가 1대1대1이니까 C도 몇 몰 생기면 된다? K몰이 생기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K몰만큼 반응한 뒤에 동적 평행에 도달을 하면 A는 이만큼, B도 이만큼, C는 이만큼 생겨 있는 상황에서 뭐 한다? 동적 평행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문제 줄 거 볼래? 전체 기체량이 얼마라고 알려주는 거야? 0.5몰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이 패턴은 어떤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메커니즘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볼래? 그러면 0.7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K가 될 테고 그 값이 얼마이다? 0.5몰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도 얼마 반응했고 A도 0.2몰 반응했고 B도 0.2몰 반응했고 C가 0.2몰 생긴 상황에서 뭐 했구나? 동적 평행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화학 평행 상태에서 BC의 양은 같다? B 얼마지? 0.4 빼기 0.2 C도 얼마인 거예요? 0.2니까 오케이 같다. 맞는 말. 평행 상태에서 A의 농도는 반응 전 A의 농도? 얘들아 우리가 지금 쓴 건 몰수를 쓴 거지 그지? 이제 뭐 해보자. A의 농도인데 반응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자 봐봐. 얘들아 반응 전에 A의 몰수 얼마예요? 0.3몰이고 반응 후는 0.3 빼기 0.2니까 얼마예요? 0.1 이게 반응 후죠. 됐어?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반응 전에는 여기 들어있었지. 부피가 몇 리터예요? 1리터죠. 1리터. 맞나? 그러니까 농도 구하라고 하면 분모에 1리터가 들어가줘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꼭지를 열었다는 건 얘들아 이 꼭지를 여는 순간 두 개의 용기가 그냥 뭐가 된 거야? 하나의 용기가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꼭지를 여는 순간 총 용기의 부피는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2리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 0.1몰은 몇 리터에 들어있는 게 바로 2리터 속에 0.1몰이 들어있다가 되는 거야.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반응 전 A의 농도보다 작다? 평행 상태가 요거지. 그럼 요거보다 어때? 확실히 작은 거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맞는 이야기죠. 자, 평행상수 구해볼까요? 평행상수. 자, 평행상수는 AB의 농도의 곱분의 C의 농도의 곱 하면 되죠?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부피를 확인해야 되지. 2리터 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 0.1 방금 했죠? 2리터 분의 0.1 곱하기 얘도 얼마? 2리터 분의 0.4 빼기 0.2 해서 0.2 요게 A 농도 B 농도의 곱 맞나? 그 다음 분자에는 C의 농도가 하면 되니까 얼마? 부피 몇 리터에다가 2리터에다가 얼마 있어? 몰수는 0.2몰 이렇게 있겠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약분되겠죠. 됐어? 그럼 분모가 20분의 1이지? 20분의 1분의 1이니까 역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오케이. 평행상수는 20이다. 이렇게 가면 되지. 뭐만 조심하면 된다? 부피. 용기에 콕을 열었으니까 부피가 2리터가 된다는 걸 놓치면 충분히 틀릴 수 있죠. 그죠? 분모를 1리터로 해버리면 틀리는 거죠. 아니면 몰수를 직접 쓴다든지 그럼 틀리는 겁니다. 항상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라 했잖아, 선생님이. 이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볼 때는 몰수를 쓰는 게 편해, 확실히. 근데 마지막에 평행상수를 구할 때는 항상 습관적으로 부피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실수 안 한다는 거야. 됐지? 4번도 한번 보자. 자, 부피가 1리터인 강철 용기에 뭐 A와 B와 헬륨의 기체를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헬륨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반응과 전혀 상관없는 뭐죠? 비활성 기체 맞지? 그러면 이거 뭔가 쓸데없이 넣어준 거지. 왜? 한 번쯤 헷갈릴까 싶어가 넣어준 거고 사실상 평형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겠지.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초기 상태를 주면 방금 전처럼 K만큼 반응했다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이번엔 뭘 준 거죠? 결과를 준 거죠. 결과. 그러면은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를 기준했을 때 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0.1몰이 없어진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개수 확인해봐. 1대 2지? 그러면 A가 0.1몰 없어지면 B는 얼마가 생겨야 맞는 거야? 0.2몰이 생겨야 맞는 거죠. 그리고 비활성 기체는 어차피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원래 있던 양이나 평형 상태에서의 양이나 차이는 없는 거죠. Y는 바로 나오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X에서 0.2만큼 증가했더니 0.4가 됐다는 건 X는 원래 얼마였다는 거 알 수가 있죠. 0.2였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기억해. Y분의 X니까 0.2분의 0.2니까 1 맞죠. 자, 반응 초기에서 봐봐라. 초기에서 평행에 도달할 때 누가 없어졌니? A가 없어진 거 맞지? 누가 생겼어? B가 생긴 거 맞지? 그러면 A 없어지고 B가 생겼으니까 완벽한 정반응이 우세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반응 초기엔 정반응이 더 우세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평행상수를 물었지. 평행상수 K 가볼까? 자, 분모에 누가 와야 되지? A의 농도. 자, 평행상태에서 A 몰수 0.1몰 항상 확인해. 동그라미 쳐줘. 1리터. 그러니까 안 써도 사실은 그만이지. 부피가 1리터니까 요렇게. 여기 A의 농도지. 평형상태에서. 분의 B의 농도 얼마죠? 몰수가 0.4입니까? 그럼 1리터 분의 얼마 하면 돼? 0.4. 이렇게 하면 아니지. 제곱을 해야 되는구나. 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네. 됐나요? 그럼 0.16을 0.1로 나누는 거니까 1.6이다. 오케이. 기억 디귿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5번) 한번 볼까? 자, 그림은 강철 용기에 강철 용기가 있는데 AB가 들어있고 초기 상태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A하고 3B가 반응을 해서 EC가 되는 가역 반응을 하고 있고 초기 상태가 1몰과 몇 몰 들어있는 상태이다. 문제에 주어진 겁니다. 3몰이 들어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 A 1몰과 B 3몰이 들어있는데 자, 반응이 진행되어 평행에 도달했더니 C분의 B가 몇 대 몇이 되었다? 2대 3이 되었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초기에는 누가 없었어? C가 없었잖아. 근데 누가 생긴 거야? C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반응을 하면서 평행에 도달했다? 정반응을 하면서
평행에 도달했다. 묻진 않았지만. 자, 근데 지금 보니까 A가 1몰, 3몰 있었어. 당연히 몽땅 반응하지는 않았겠지? 그럼 이렇게 하자. 요거 3K만큼 반응하고 똑같아. 요건 K만큼 반응했다 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몇 K가 생기면 되는 거야? 얘는 2K만큼 생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반응 끝나면 얘는 3-3K, 얘는 2K가 있는 거고 얘는 1-K가 있겠지. 됐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문제에서 뭐분의 뭐가 주어진 거야? C분의 B가 주어진 거잖아. C가 얼마인 거예요? C가 2K인 거고요. B가 얼마인 겁니까? 3-3K. 요 값이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2분의 3이라고 주어진 거지. 그럼 2, 3은 6, 마이너스 6K는 얼마가 돼요? 6K. 넘기면 12K가 6이니까 K는 얼마가 되면 돼? 2분의 1 되면 돼. 그래서 A는 0.5몰 반응했고 얘는 2분의 3, 1.5몰 반응했고 얘는 몇 몰이 생겼다 하면 되는 거야? 1몰 생겼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나왔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평형상수 K를 원하는 거잖아. 항상 K를 구하기 전에 부피를 확인하라고 했지? 동그라미 쳐줘라. 1리터. 강철 용기. 이게 포인트잖아. 강철 용기. 부피 변하지 않겠다. 처음 부피 얼마다? 1리터다. 나중 부피도 얼마다? 1리터다. 그럼 부피는 신경 쓸 필요가 최소한 이 문제는 없다. 그렇지. 그러면은 분모에 들어갈 건 1-K가 얼마죠? 1 빼기 0.5니까 식마 한번 적어볼까? 0.5의 제곱 B 아니고 1승 곱하기 자 B는 얼마죠? 3 마이너스 여기 1.5니까 1.5 남죠? 그럼 1.5의 몇 제곱? 1.5의 세제곱. 생성물 2K니까 K가 아까 0.5였으니까 1이죠. 1의 제곱. 요게 답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죠. 요걸 잘해야 되죠. 요 세팅을 잘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마지막은 단순한 계산이잖아. 요 세팅을 잘해줘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볼게.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 1리터의 밀폐된 용기에 3몰, 2리터의 밀폐된 용기에 B, Y몰을 각각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평행에 도달했을 때 물질량에 대한 자료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지금 보면은 용기의 부피가 이제 두 개가 있죠. 하나 1리터짜리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 2리터짜리가 있죠. 두 개의 반응을 이루어진 거죠. 1리터짜리 용기에는 A를 먼저 넣고 반응을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리터짜리 용기에는 B를 먼저 넣고 반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보자면 얘는 무슨 반응을 하면서 정반응을 하면서 동적 평행에 도달하는 게 맞고 2리터짜리 용기는 역반응을 하면서 뭐 할 것이다? 동적 평행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일단 1리터짜리부터 한번 볼까? 초기 상태 A가 3몰 있었는데 평행이 되니까 1이 남았어. 그럼 얼마가 없어진 거야? 2만큼 없어진 거지. 항상 시각적으로 쓰는 게 좋아. 그 다음에 개수비가 1대2이기 때문에 A가 2몰 반응하면 B는 4몰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겠지. 맞나? 그럼 0 더하기 4니까 X는 일단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는 일단 4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지금 얘는 평행 상태에 도달한 거지. 그럼 바로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평행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바로 평형 상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항상 확인하라고 했지? 부피 얼마야? 현재 1리터니까 부피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1리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분모는 1리터 분의 1의 A 농도가 되는 거고 B는 1리터 분의 4인데 4를 뭐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되니까 일단 평형상수는 16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온도가 변하지 않는 한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 2의 2리터 용기도 평형상수는 얼마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16이 나와줘야 맞는 거야. 자, 근데 보니까 A가 얼만큼 생겼어? 8만큼 생겼어. 그럼 A가 8만큼 생기면 B는 얼만큼 없어져야 해? 16만큼 없어져야 되는 거 맞지? 그럼 Y는 16만큼 없어져서 뭐가 된 거야? Z가 된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또 평행상수 구해볼 텐데 똑같아. 근데 다만 저기 부피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 2리터라고 되어 있다. 그지? 요거 놓치면 안 된다. 물론 요 문제는 항상 이제 그 평행상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A의 평행상태 농도가 몰수가 얼마야? 8이지. 그럼 8 하면 안 되고 정확히 하면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2분의 8. 왜냐하면 우리는 농도를 가지고 평행상수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얼마인지 모르는 게 Z를 하자. Z인데 요것도 Z를 하되 부피 얼마 속에 2리터 속에 Z가 되고 이걸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요 값은 일단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16이 돼야 되는 거야. 됐냐? 맞지? 16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은 분모 얼마야? 4.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면 돼? 요 값이 64. 맞지? 요거 넘기면 16이니까 Z 제곱이 얼마? 16 해서 Z는 얼마가 되면 돼요? 이렇게 4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면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16을 빼서 4니까 얼마가 되면 돼? 20이 되면 되는 거잖아. 알지? 야, 이게 4를 곱해야 되는구나. 64 곱하기 4구나. 그러면 8하고 2니까 16이 돼야 된다. 쏘리. Z가 16이 돼야 됩니다. 16이 돼야 되면 요 값도 32가 돼야 됩니다. 맞죠? Z가 16이 됩니다. 16이 됩니다. 여기 맞습니다. 됐어? 이 반응의 평행상수는 16이다. 이미 구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X제곱은 Z와 같느냐. X제곱이 16이죠. 4, 46. Z도 16이죠. 같은 거 맞네. 그 다음에 2Y는 48이냐. 2Y는 고칠래? 64가 돼야지. 64. 기역 니은만 답이 된다. 이렇게. 자, 다음은 A가 반응하여 B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평행상수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누가 없어지고 있어? A가 없어지고 있지. 누가 생기고 있어? B가 생기고 있지. 그럼 얘는 정반응하고 있는 거야? 역반응하고 있는 거야? 정반응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반응이 시작하면 무슨 반응부터 시작된 거야? 정반응이 시작돼서 평행에 도달한 거야. 자, 지금 보면은 기억에 반응 초기부터 T까지 정반응이 우세하다. 요거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T일 때는 동적 평행에 도달했을 때잖아. 맞지? 0 아니지. 이거는 진짜 동적 평행 1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 거지. 반응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다만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지.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냐 작냐인데 봐봐리. 어차피 둘 다 개수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은 A가 더 많으면 평행일 때 K 값은 1보다 작고 역반응이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B의 농도가 더 크면 K 값은 1보다 크고 뭐야? 정반응이 더 우세하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래프 봐보세요. 동적 평행에 도달했을 때 우리 평행상수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냐? A 농도분의 B 농도 하는데 누가 더 큰 거야? A 농도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이 반응은 역반응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지. 말 바꾸면 정반응이 그렇게 좀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K 값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11번 1리터의 강철 용기 그랬으니까 이건 최소한 우리가 몰수를 가지고 농도를 구할 때 부피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A와 B를 넣고 이제 반응을 시켰을 때 가나다 중 평형 상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문제에 A하고 B를 넣고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러면은 이 반응은 무조건이야. 이거는 무슨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정반응이 이루어지면서 뭐 해야 돼? 동적 평형을 해야 돼. 그러면은 반응이 딱 시작돼서 평행에 도달할 때까지 A, B는 줄고 누가 늘어나야 되는 거야? 생성물이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동적 평행이 되는 거지? C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도 많이 흘렀고 동적 평행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보지 말고 뭐만 보자? C의 양만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쌤 잘 보이진 않는데 C가 요 별표 모양 맞나 요거? 요거 맞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6개 있거든?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 있거든? 여기는 하나 둘 2개 맞지? 요렇게 있거든? 그러면은 어디서 출발한 거지? 바로 다에서 출발한 거지. 그러니까 출발은 아니지. 출발해서 가장 시간이 적게 흐른 게 다지. 그래서 다 다음에 누가 되는 거지? 시간 좀 더 가면 나로 갔다가 시간 좀 더 가면 이렇게 가로 가면 되겠지.
시간 순서가. 그래서 어디서 동적 평행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평행 상태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가에서 동적 평행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평행상수를 구하라고 했지? 평행상수는 어차피 우리 요거 강철 용기고 1리터니까 부피는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다, 그지? 그러면 개수만 잘 세려보면 되겠네. 자, A가 하나, 잘 보이진 않는데 둘, 세 개 맞나 혹시? 너희 책이 좀 보일 텐데. 세 개 맞아? A 개수 맞아? 세 개 맞으면 1분의 3 곱하기 B는 하나, 두 개 맞나? 두 개로 보이는데? 그럼 두 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C가 몇 개 있다고 했어? 6개 있다고 했으니까 1분의 6을 뭐 해주면 돼? 이렇게 제곱해주면 되는 거죠.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반응지수 Q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일정 온도에서 물질의 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건 적어라. 평형상수지. 이거는 평형상수. Q값은 바뀔 수 있는 거지. 뭐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농도에 따라 Q값이 바뀌면 결국 정반응이 우세할 거냐 역반응이 우세할 거냐 결정하는 거니까 이건 평형상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평형상수와 비교하면 그렇지. 자, 기억나나? Q값이 기준이 이거였지. K값하고 같으면 뭐해? 동적 이미 평형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정반응 우세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자, Q값이 K값보다 작으면 목표는 Q값이 K값과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커지려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분모는 반응물 농도, 분자는 생성물 농도잖아. 그럼 Q값이 커진다는 건 분자인 생성물의 농도가 많아지니까 정반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자 했잖아. 반대로 Q값이 K값보다가 크면은 빨리 Q값을 뭐 해야 되노? 이 Q값을 줄여야겠지. Q값을 줄이는 건 분자를 줄이고 분모를 뭐 해줘야 되노? 늘려줘야 되지. 분모가 반응물이잖아. 반응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역반응이 우세하다. 그래서 Q값이 K값보다 크면 역반응을 빨리 더 열심히 해가지고 K랑 같아져야 된다. 그 메커니즘을 기억하라고 했죠.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됐죠? 그래서 예측할 수 있다. 니은 맞는 말이고요. 반응지수가 K보다 크면 빨리 반응지수를 줄여야 되겠네? 그러면 분모를 크게 하고 분자를 줄여야 된다. 그지? 즉 반응물이 많아지니까 고칠래?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답은 니은만 정답하시면 되고. 자, 볼게. 여러 가지 이제 묻고 있는데, 부피가 1리터인 용기 가마나에 AB가 들어있는 상태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모형 한 개가 입자 1몰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같으면은, 들어있다, 나타낸 것이다.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은 A가 뭐 해야 되고, 없어지고, B는 생성돼야 된다. 일단 뭐, 보기란 봐야 되겠네. 자, 가와나 모두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한다. 이 문제의 출제자들은 그거겠죠? Q값을 한번 구해봐라. Q값을 구해서 이 K값과 한번 비교해봐라. 그리고 부피도 1리터니까 부피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개수도 전부 1이니까 뭐 간단하게 개수비로 확인이 되겠네.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여기서의 Q값은 A 6분의, 그 다음 B가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4.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확실히 7분의 3보다 어떤 값이야? 큰 값이지, 그지? 그럼 얘는 빨리 뭐 해야 돼? Q값을 줄여야 되겠지. Q값을 줄인다는 건 B를 A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적으세요. 요거는 무슨 반응이 우세할 것이다? 역반응이 우세해서 동적평행에 도달할 것이다. 얘는 어떻습니까? Q값 구해볼까? A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고요. B는 2개니까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분자를 3으로 만약에 고치면 12분의 3이니까 이거보다 어떤 수야? 작은 수잖아. 그럼 빨리 Q값을 키워야지. Q값을 키우려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면 되죠? 정반응이 우세하면 되잖아요. 맞죠? 정반응이 우세해야 동적 평행에 도달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기억, 모두 역반응 아니고 반응 초기의 반응 지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K보다 크고 나는 K보다 작았으니까 뭐 당연히 가가 크겠죠. 맞는 말이고요.
나의 2몰을 더 넣어주면 그랬거든. 누구 2몰이냐? B를 2몰 더 넣어준대. 자, B를 2몰 더 넣었을 때 Q값을 구해보면 되죠. A는 여전히 몇 몰이죠? 8몰이죠. 원래 몇 몰 있었어? B가 2몰 있었잖아. 근데 B를 2몰 더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0.5가 되는 거야. 6분의 3이지, 6분의 3. 그러면 7분의 3보다 어때? 큰 수 맞지? 큰 수니까 무슨 반응해야 돼? 더 넣어주면 오히려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네. 틀렸네? 정반응. 그래도 역반응. 정반응,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틀렸습니다. 됐죠? 뭘로 푸는 거다? 전부 Q값으로 푸는 거다. 자, 그림은 꼭지로 분리된 반응 용기에 A, B를 넣고 초기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평형 상태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초기 상태만 주고 평형 상태에 대한 그림이 이번에는 없어. 대신에 뭐가 있냐면 여기 A의 몰 농도가 얼마라고 주어졌어? 2몰 농도이다 이렇게 주어졌어. 맞지? 사실 웃긴 게 계속 지금 몰 농도가 나오는데 사실 몰 농도는 이거 끝나야 배우거든. 근데 뭐 간단한 공식 정도만 알면 되니까 봐봐. 기억 안 나면 지금 적어도 돼. 몰 농도는 뭐 이렇게 쓰던 거잖아. 부피분의 뭘로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몰수로 풀면 되는 거지. 근데 자, 몰 농도가 얼마라고 주어졌어? 문제에서 2몰 농도라고 주어졌거든. 자, 몰 농도에서 중요한 건 누굴 곱해주면 부피를 곱해주면 누가 나와? 몰수가 나와.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평행에 도달을 하면 꼭지를 열어가지고 평행에 도달했을 거 아니야. 꼭지를 열면 전체 부피가 얼마로 바뀌는 거야? 4리터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A몰 농도가 2몰 농도라는 건 어떤 상태에서 꼭지를 열어서 부피가 4리터가 된 상태에서 농도가 얼마라는 거야? 2몰 농도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되지? 부피가 4일 때 농도가 2니까 A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몇 몰이 생겨 있다라는 거지? 바로 8몰이 생겨 있다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야. 2 곱하기 4 하면 8이잖아. 됐어? 이 조건을 가지고 평형 상태를 알려준 거야. 그러면은 우리 늘 하는 것처럼 3A가 2B가 생기는데, 자, 꼭 콕을 열기 전에 얘가 2몰이 있었고 얘가 문제에서 8몰이 있었거든. 이렇게. 그러면 자, A가 8몰 생겨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동적 평행에 도달했다는 거잖아. 원래 A가 몇 몰밖에 없었어? 2몰밖에 없었잖아. 그럼 얘가 몇 몰이 생겼다는 거야? 6몰이 생겼다는 거야. 맞지? 개수비가 3대 2니까 몇 몰 없어져야 돼? 4몰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꼭지를 딱 여는 순간 얘는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이루어졌구나? 역반응이 우세하게 이루어졌구나. 요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꼭지를 딱 봐봐. 꼭지를 딱 열고 반응하기 직전. 그러니까 꼭지를 열자마자 Q값을 딱 구해보면 꼭지를 열자마자 Q값은 누구보다 컸을 거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평형상수보다 컸을 거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꼭지를 딱 여는 순간 Q값이 K값보다 크니까 뭐 하기 위해서? K값으로 같아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역반응이 열심히 진행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네. 그럼 이제 당연히 반응 끝나면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2 더하기 6은 8몰이고요. 얘는 몇 몰이 남아있는 상황? 4몰이 남아있는 상황. 농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농도가 되는 거지. 꼭지를 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꼭지를 열었을 때 고쳐라. 역반응이 우세한다. 이미 확인했죠? 그 다음에 평형상수는 자, 4, 2, 8이니까 2의 3승이죠. 이건 1의 2승이죠. 얼마가 됩니까? 요거 8분의 1이니까 오케이. 니은도 맞는 말. 평행 상태에서 전체 기체의 양은 전체 기체의 몰수를 물었으니까 8몰, 4몰 더한 몇 몰? 12몰. 오케이. 디귿도 맞는 말.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농도를 통해서 뭘 줬다? 평형 상태의 조건을 줬다. 5번 문제 한번 보자.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고 평형상수가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얘들아, 평형상수가 문제에 주어졌고 또 심지어 뭐더 주어졌어?
평형의 농도도 주어졌지. 몰수 말고 농도.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평형상수 2를 한번 이끌어내 보자. 자, A 농도 얼마예요? 2죠? 2에 몇 승? A승을 해야지. 모르잖아. A를. 곱하기 1에 2승. 이렇게 될 거고, C는 농도가 2니까 뭐 하면 돼? 2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되나요? 그럼 분모가 얼마입니까? 4니까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맞는 거야? 2가 돼야지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 값 구했네. 얼마가 된다? A 값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A 값 1. 그리고 이거 2번에서 묻고 있는 건 뭐 간단하게 Q 값을 한번 구해봐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 A 농도가 현재 농도가 2면 2에 몇 승 하면 되냐? 2에 1승 하면 되고, B 농도 2면 마찬가지 2에 2승을 해줘야 되겠지. 이거는 그 다음 C의 농도 3이면 3에 2승을 해주면 되겠네. 그럼 분모 얼마가 됩니까? 8이고 요거는 얼마가 돼? 9가 되는 거야. 그럼 이 Q 값을 뭐하고 비교해보라는 건데, 문제에 주어진 K 값하고 한번 구해보라. 이 말 맞나? 그러면은 내가 잘못됐냐? 3제곱 맞는 거야? 2제곱 맞는? 아, 이게 3이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12네. 1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얼마냐? 3, 4, 12, 3, 3, 5 이렇게 되겠네. 뭐 그래도 어쨌든 K 값보다는 뭐 하다? 작다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Q 값이 K 값보다 작으니까 얘는 빨리 Q 값을 늘려야 되겠다. 그지? 늘려야 하니까 뭐 해야 돼?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거 묻는 거죠. 야, 그거 한번 가보자. 7번 한번 가볼까? 자, 반응지수 Q를 K를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죠? K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지금 2리터에 밀폐된 용기 줄 거라. 2리터. 현재 부피 1리터가 아닙니다. 2리터입니다. 초기 농도와 초기 상태의 반응지수 Q를 평형상수를 가지고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문제에 지금 주어진 조건이 무슨 농도예요? 초기 상태, 초기 농도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K 값을 구하는 행위를 해본들,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야? Q 값을 구하는 거지. 왜? 평형 농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의 개수는 다 1이니까, 자, 우리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야? 이제 Q 값을 한번 구해볼 수 있겠지. 물론 그게 K 값과 같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Q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A, B 각각 지금 몰수입니다. 그죠? 몰수가 분명히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항상 요거 놓치지 말아야 되지. 부피로 나누어 줘야 몰수가 농도가 나온다는 거. 맞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분의 마찬가지 부피가 2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 맞냐? 그러면 4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분모는 4분의 1, 분자는 2분의 1이니까 요거 2 되는 거 맞니? 그럼 5K가 얼마가 되는 거야? 5K가 2입니다. 아, 그러면 K 값은 얼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5분의 2, 즉 0.4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K 값과 Q 값을 모두 구한 거죠. 그리고 이 K 값은 0.4인데 5K 값은 2니까 얘는 누가 큰 상태야? Q 값이 K 값보다 더 큰 상태지. 그럼 얘는 반응 시작하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것이다? 역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럼 마찬가지 또 그 다음에 Q값 구해볼까? 자, 바로 갈게. 2분의 4는 2죠? 마찬가지 2분의 4는 2죠? 또 2분의 4는 2죠? 이렇게 되겠네. 2, 4. 그럼 4분의 2니까 얼마가 돼? 2분의 1 되겠네. 그럼 Q값이 2분의 1이니까 XK가 얼마가 되는 거야? 0.5가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X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X 곱하기 0.4가 0.5였으니까 X값은 아마 4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5 맞나? X값은 K로 나눈 거니까 맞는 것 같은데 4분의 5. 그 다음에 얘는 지금 Q값이 0.5지 얘들아. Q값이 0.5면 뭐보다 작은 거야? 아까 K값 이거 0.4보다 뭐 한 거야? 큰 거네 얘도. 얘도 크니까 뭡니까? 아, 얘도 무슨 반응 우세하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얼마이다? 구해놨잖아. 0.4. 4분의 5면 1.25 맞고 두 반응 모두 직후에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C가 줄고 A가 늘어야지. A 양은 오케이. 증가한다. 그 얘기가 역반응이 우세하다. 그 얘기니까. 됐니?
자, 표는 1리터, 1리터니까 이것도 뭐 부피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고 용기에 A 플러스 B가 2시 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니까 이것 조금 문제가 1리터 밀폐된 용기 이건 쌤이 생각에 오타지 싶어요. 이게 1리터가 돼야 될 것 같아. 이게 2리터가 될 수가 없잖아. 문제에서 1리터 용기라고 했기 때문에 요 고쳐야 될 것 같아. 상태가 지금 2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림에 실린더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요거는 1리터 오타인 것 같아. 자, 1리터가 되고 이제 반응을 한다. 이제 반응을 보면 A하고 B가 반응해서 이제 EC가 되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그 A와 B가 넣고 C가 되는 반응이거든. 근데 처음에 뭐가 없어? C가 얘가 하나도 없다, 그지? 없고. 근데 중요한 건 A, B의 양도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물질의 양만 각각 X하고 X가 있다 이렇게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C의 농도를 잘 모르겠어. 모르는 대신에 뭐가 주어졌죠? 줄 거 봐봐. 표현상수가 얼마라고 주어졌어? 100이다라고만 주어졌습니다. 요거 1리터만 맞는 것 같고 요거는 위에 라인이 초기 상태고 밑에 라인이 이제 평행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우리 지금 C의 농도를 모르잖아. 그럼 평형 상태의 C의 농도를 모르니까 K라고 두고 요거를 최소한 몇 X인지는 구할 수 있는 게 요게 주어져 있잖아. 평형 상수가 100이라고 주어져 있거든. 식을 세워보면 A하고 B가 평형 상태에서 농도가 X니까 개수는 1이죠. 그럼 이거잖아. X 곱하기 X 분해 이렇게 가는 거지. 요게 A와 B 농도의 곱식이지. 분해 우리 C의 농도를 모르니까 K 제곱하면 되지. 개수가 2니까 요 값이 얼마라는 거야. 바로 요렇게 가야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K가 얼마라는 걸 구해줄 수 있지? 10제곱 X제곱이니까 K는 몇 X가 되면 돼? 요렇게 풀면 돼. 10X가 되면 돼. 그래서 평행에 도달했을 때 C의 농도는 얼마가 된다? 바로 요렇게 하면 우리가 평소 풀던 스타일이 됐지 이제.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10x가 됐으니까 얼마가 생긴 거야? 바로 이만큼 생성된 거지. 정반응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개수비가 1대 1대 2니까 얘는 얼마가 없어져야 돼? b는 5x가 없어졌고 a도 5x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원래 a, b는 각각 얼마씩 있었다? 6x만큼씩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기억. 평행 상태에서 C의 양은 여기 있네. 10x고 부피가 1이지. 그러면 10x 몰이다. 요거 맞는 말이야. 하나 적자 옆에다가 몰 농도에다가 뭘 곱해주면 부피를 곱해줘야 뭐가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하자. 몰수가 나온다. 초기 상태에서 A와 B의 양은 같다. 6x로 같다. 초기 상태에서 A의 양은 평형 상태의 A 양의 몇 배가 된다? 6x고 x니까 고칠래? 몇 배? 6배가 돼야 돼. 6배. 5배가 아니고 6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답은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입니다. 똑같아. 자, C의 몰농도야? C의 몰농도가 얼마야? 0.04. 그럼 봐봐. 총 부피가 얼마야? 1리터랑 0.04를 곱하면 여기에 C가 누가 있는 거야? 얼만큼 있는 거야? 0.04몰 이렇게 있는 거야. 다시 0.04몰 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콕을 연 상태에서 여기 0.04가 있지.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가 있어야 돼? C가 요거를 3배 하면 되니까 3, 4, 10이니까 0.12몰 만큼 있으면 돼. 이렇게. 그래야 부피비가 1대 3 나오니까. 그러면 A랑 B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0.04가 있지? 얘는 얼마가 있어? 0.3배니까 1, 2가 있는 거 맞지? 그럼 총 얼마가 있는 거야 C가? 0.16이 있는 거지. 0.16. 그러면 콕을 열기 전에 얘가 0.2몰 있고 얘도 0.2몰 있었거든? 근데 얼마 반응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C가 얼마 생겼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0.04 더하기 0.12니까 0.16만큼 생겼다는 걸 확실한 거네. 그럼 개수비가 1대 1대 2니까 얘는 얼마가 있어? 반응하면 돼? 0.08 반응하면 되고 얘도 0.08 반응하면 돼. 그럼 반응이 끝나면 0.16이 생겨 있으면 되고
얘는 0.12가 되나? 0.12 얘도 0.12가 있으면 되겠네. 됐어? 이 0.12몰이 요 1리터, 3리터 합쳐서 몇 리터에 있는 거야? 4리터에 있는 거 맞지? 그럼 마찬가지 이 0.12가 몇 대 몇으로 나눠서 들어가야 돼? 1대 3으로 나눠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 곱하기 4분의 1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0.03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A하고 B 모두 여기 0.03 여기는 나머지 0.09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1대 3으로 나눠서 들어가야 되니까. 요 상태가 지금 무슨 상태지? 동적 평행 상태 맞지? 그럼 K값 바로 구하고 가자. K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얼마로 나눠줘야 돼? 4리터로 나눠줘야 되지. 왜? 두 개 합치면 몇 리터니까? 4리터니까. 4로 나누면 0.03 요것도 4로 나누면 0.03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거 4로 나누면 0.04가 되는 거 맞지? 근데 그 0.04를 뭐 하면 됩니까? 제곱해 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100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3, 3은 9분의 4, 4, 16 요게 뭐가 된다? K 값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콕을 열어야 되니까 A 더하기 B가 2C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 자, 지금 요 콕을 여는 거지. 요게 A 콕, 요게 B 콕이니까 그럼 A, B 콕을 열 때 상태는 자, C가 0.12가 있고 A, B가 0.09씩 있는 상태. 얘도 0.09, 얘도 0.09 이렇게. 근데 여기 애초에 C가 0.2만큼 들어 있었지? 그럼 0.1을 더해주면 되지? 얼마가 돼? 0.12 더하기 0.2니까 0.32 이렇게 되면 되겠네. 0.32. 그럼 이제 AB가 없어지고 C가 되는 반응을 할지 C가 없어져서 AB가 되는 반응을 할지는 뭘 봐야 되는 거야? Q값을 한번 확인해 보자. Q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분모에 0.09 곱하기 0.09죠? 그래서 0.09 곱하기 0.09 0.32를 두 번 곱하면 되냐? 0.32 곱하기 0.32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결국 뭐가 되노 이거? 81분의 32 곱하기 3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거 81이면 9 곱하니까 16 곱하기 9제 이게 훨씬 커 보이지 않냐? 훨씬 큰 거 맞지? 그러면 Q값이 K값보다 크니까 무슨 반응이 우세해야 되는 거야?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지? 얘가 없어지지 이렇게 2K만큼.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K만큼 이렇게 생성이 되겠지. 얘가 없어지는 만큼 생기고 그럼 반응이 끝나면 0.09 플러스 K 얘도 0.09 플러스 K 얘는 0.32 마이너스 2K 요거 가지고 뭐 하면 돼? 농도 구해서 K 값 구하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요 콕을 열면 3리터, 2리터가 합쳐진 거 맞지? 그럼 몇 리터가 되는 거야? 5리터가 되니까 얘도 5리터, 얘도 5리터, 얘도 5리터로 나눠야 되겠지. 돼요? 그러면은 요거 농도 3개를 가지고 K값 구해서 뭐 나오면 돼? 9분의 16 나오는 뭘 구하면 돼? K값 구하면 되는 거지.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뭐 한다는 거? 나누어 가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나누어 가신다. 마찬가지 콩 열면 나누어 가진다. 문제에서 용기 2와 3에서 C의 몰 농도 어차피 구분할 필요 없지? 콕을 열면 어차피 똑같잖아. 용기 2든 3든 농도 똑같으니까 바로 여기서 K값만 구하면 끝납니다. 됐냐? 이거 정리해보세요. 자, 1번. 자, 평행일 때 조건을 바꿨을 때 어떻게 이동할지를 봐라 이건데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이제 뭐 오늘 평행이동도 할 거고 온도도 할 거고 뭐 압력 다 할 텐데 기본적으로 변화가 생기더라도 온도 변화가 아닌 이상은 뭐가 똑같아야 되노? K 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없애는 쪽으로 평행을 이동한다. 그러면 지금 얘가 늘어났잖아. 그럼 얘만 툭 늘어났으니까 얘를 조금 줄여가지고 평형상수를 유지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수소를 줄이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 정반응이 일어나서
H2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H를 조금 줄이고 나머지 조금 늘려가지고 뭐 하면 돼? 다시 평행에 도달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정반응 이렇게 하면 되고 CO2를 넣는다는 건 얘가 늘어난 거 맞지? 그럼 얘를 뭐 해야 되노? 줄여야 될 거 아이가,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역반응이 일어나가지고 CO2를 줄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뭐다? 역반응이 우세하다.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죠. 자, 2번입니다. 지금 뭐 색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요게 이제 주황색이고요. 요게 노란색입니다. 적어줄래? 색깔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가에 다이크로몬산 칼륨 수용액을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의 수용액에 야 염산을 조금 추가한대. HCl을. HCl 수용액이니까 물에 녹으면 무슨 색이야? 무슨 이온이 돼? H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 맞지? 그럼 결국 봐봐. 요 H 플러스 이온이 뭐 했단 얘기야? 늘어났다 이 말인 거잖아. 됐나요? 그러면 H 플러스가 늘어났으니까 요 H 플러스를 줄여야겠죠? 적어줄래 얘들아? 뭐가 우세하게 일어난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줘야 되겠지. 그러면 주황색이 진해지겠죠? 그 다음에 NaOH를 소량 첨가한대.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통합과학이라는 애들 많이 했었잖아. 너희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만나서 뭐가 되지? 더 이상 이온이 아닌 물이 되지. 그럼 이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건 결국은 H 플러스 양이 뭐 한다는 것과 같은 거야? 감소한다는 것과 같은 효과지. 그럼 H 플러스가 감소하니까 저걸래? 무슨 반응이 우세해야 되는 거야? 정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그림이 주어지거나 색깔이 일반적으로 주어집니다. 색깔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뭐 젓갈색이 주어지든 그림으로 주어지니까. 그러면은 주황색, 노란색 자꾸 풀면은 역반응이 우세하면은 자꾸 주황색이 만들어지니까 주황색이 진해져야 되고요. 정반응이 이루어지면 자꾸 노란색이 진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줄 거 볼래? 온도가 일정하다. 줄 거 줄래?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평형상수는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일정해야 한다. 바뀌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평형상수는 같다가 맞지. 3번입니다. 역시나 온도는 동일하니까 평형상수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게 하려면 얘를 뭐 하면 되노? 늘려주면은 정반응 이동하겠지, 그지? 또는 PCl3나 Cl2를 뭐 해주면? 줄여주면 뭐 할 수 있죠? 역시나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럼 기억해. PCl5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늘려줘야지. 보충해줘야지. 틀렸습니다. PCl3 제거 가능하고 Cl2는 첨가가 아니고 뭐 해줘야 된다?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뭐가 맞다? 니은이 맞다. 이렇게. 답은 2번이고 4번에 지금 현재 이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대. 기억. A를 제거한다. 얘가 없어지면 A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 우세하다? 역반응이 우세하다. 맞는 이야기고요. B를 첨가하면 생성물이 늘어난 거 맞지? 생성물이 늘었으니까 뭐 해야 돼? 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지. B를 첨가하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A 농도는 분명히 조금 증가된 상태에서 뭐 할 것이다? 평행에 다시 도달하겠지. 그 다음에 A를 첨가하여 도달한 새로운 평행에서 틀렸다니까 온도만 동일하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평행 상수는 바뀌지 않는다가 정답이지. 자, 이번에는 줄 거 볼래? A를 첨가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A를 첨가한 후. A를 첨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반응물이 늘어났지. 그러면 Q값의 관점에서는 Q값이 뭐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왜냐하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Q값이 감소가 되니 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반응이 우세한다고 봐도 돼? 정반응이 우세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A를 첨가하고 나면 자꾸 정반응이 우세해지니까 B의 양은 줄고 C의 양은 늘 테니 B의 양분의 C의 농도는 증가한다 해야지 맞겠지. 맞죠? 정반응이 우세해지니까. 역반응 아니죠? 고칠래? 정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면
평행상수는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6번에 이건 누가 봐도 뭘 첨가했어? 누가 봐도 B를 첨가했어. 그럼 요 이후로는 무슨 반응이 우세해서 바로 역반응이 우세해서 다시 뭐 하는 거야? 동적 평행에 도달하는 것이고 기억나지? 내가 처음 양에서 일부를 첨가해서 다시 감소하긴 하지만 처음 양보다 작아지거나 같아지는 건 아니다. 딱 증가해서 조금 감소해서 다시 평형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형 2가 1보다 큰 값. 자, 평형 2는 B를 첨가했잖아. 역반응이 우세했잖아. 그러면 평형 2에 가면은 1보다 A 농도는 분명히 뭐 했겠어? 증가했겠지. 그러면 기억해. A 농도는 2가 1보다 큰 값 맞고 온도 일정하니까 평형상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지금 평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봐봐라. B가 한 개 없어질 때 A가 몇 개 생기는 반응? 2개 생기는 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기체의 양은 뭐 한다? 증가한다가 맞는 얘기잖아. 전체 양은. 왜? 계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반대로 얘들아, 정반응이 우세하면 2개가 한 개 되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경우는 전체 분자수가 뭐 하면 돼? 감소하면 되는 거고. 문제 없죠? 답은 기억 되겠시죠. 자, 가부터 한번 볼래? 적어주자. 좀 뭐 동그라미 치든지. 누가 첨가된 거야? H2가 갑자기 첨가. 여기 누가 자꾸 제거된 거야? 갑자기 NH3가 뭐 되었다? 제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H2를 첨가해도 무슨 반응이 우세해지고 정반응이 우세하고 NH3를 제거해도 무슨 반응이 우세하다? 정반응이 우세하겠죠. 맞죠? H2를 첨가하면 H2를 줄여야 되니까 정반응. NH3를 제거하면 늘려야 되니까 정반응. 다해서 여기 있지? H2를 첨가하였다. 나에서 3이 될 때까지 정반응이 우세했다. 온도가 일정하다면 평형상수는 모두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8번. 자, 전부 개수고 전부 기체고 평형상수는 1이고 강철 용기니까 부피 변화는 없고 진행돼서 평행에 도달했을 때 각 물질의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일단 여기 중간에 빈 공간이 있지? 요거부터 채우고 가자. 0.1몰 농도 곱하기 물질의 양이죠. 근데 야, 이 문제는 내가 물질의 양이 몰수잖아. 그래서 뭘 알아야 돼? 원래 부피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부피가 없어요. 없지. 근데 괜찮은 게 전부 다 개수가 1이고 그 다음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해보면 부피를 몰라서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 V분의 0.1 그 다음에 V분의 X가 분모로 가면 되고 C하고 D니까 V분의 0.2 V가 부피돼. 그 다음 V분의 0.2 해보면 어차피 부피는 약분되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네. 그지? 여기 만약에 사실은 제곱이 있든지 개수가 3이 있었으면 모르고는 안 풀릴 텐데 이렇게 될 것이고 요 값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1이 되면 되겠지. 요거 0.04니까 요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0.3 빈칸 채워줘라. 0.3이 되면 된다. 이렇게. 됐죠? 0.3이 아니잖아. 0.4. 0.4네. 곱해서 0.4 나와야 되는구나. 곱해서 0.4. 이렇게. 0.04가 돼야 되니까. 그지? 자, 기억에 x는 0.4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 a 0.1몰을 첨가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요 상태에서 얘들아 a에다가 0.1몰을 첨가한대. 그럼 아마 q 값은 작아질 거야. 분모가 커지니까. 그지? 그리고 이 a를 없애야 되니까 역반응 속도가 정반응 속도보다 빠른 게 아니고 뭐가 반대죠. 정반응 속도가 더 빨라서 정반응을 진행해서 누굴 줄여야 되겠어? A를 줄여야 되겠지. C에 0.1몰을 첨가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C에 0.1몰 첨가의 새로운 평형은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어? 역반응이 일어나서 평형에 도달하겠지. 그럼 A 입장에서는 0.1보다 어때? 좀 더 커진 상태에서 동적 평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답은 기억 되겠죠. 됐습니까? 9번.
9번은 넘어갈게. 왜냐면 요거 압력 얘기 뒤에서 배우고 하자. 알겠지? 넘어갈게. 문제 나중에 뺄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압력은 나중에 할 거니까. 10번 갈게. 자, 다이크로뮴산 이온과 크로뮴산 이온이 있고 색 변화와 평행 이동 이런 얘기 하고 있다. 그지? 이거 사실은 아까와 똑같은 문제지. 지금 그 NaOH를 집어넣는다는 건 요 H 플러스랑 이 OH 마이너스랑 반응해서 물이 되잖아. 그럼 점점 이 H 플러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거되는 거잖아. 맞지? 제거. 그러면은 NaOH를 소량 첨가하면 무슨 반응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색깔과 관련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얘가 줄고 얘가 뭐 한다? 늘어날 것이다. 얘가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 그러면 얘가 노란색 맞아? 그럼 얘 노란색이 진해질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왜냐? 얘가 없어지면 얘를 늘려야 되잖아. 그럼 어차피 평행이 오른쪽 정반응으로 이루어지니까 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된다. 온도 뭐 일정하니까 평행산수는 같을 거고요. 11번입니다. 혈액에 이산탄소가 많이 녹아 있을 때 달걀 껍데기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와 나에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래. 야, 닭의 혈액에 이산탄소가 많이 녹아 있으면 가에서 볼래? CO2가 물에 많이 녹으면 이 탄산이 조금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 맞지? 쉽게 말해가지고 혈액 속에 산성이 강해지는 거야. 사실상 CO2가 많아진다는 건.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되겠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 맞지? 그러면 얘들아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 반응은 평행 이동을 할 때 어디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바로 정반응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근데 정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CaCO2는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녹아 들어가고 있지. 그지? 맞나?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으니까 달걀 껍데기에 녹는 양이 뭐 한다?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되냐? 왜냐면 이건 CaCO3가 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겁니다. 되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역시나 평형 이동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는 건 뭐였지? 농도 변화에 따른 거였고 이번에는 이제 압력 변화에 따른 건데 자, 두 가지죠. 압력이 뭐 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압력이 뭐 할 수도 있어 감소할 수도 있어. 자, 물론 뭐 우리 PV 이꼴 nRT니 이런 공식을 써도 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얘들아. 압력을 가한다는 건 꾹 누른다는 얘기지. 꾹 누르면 부피가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당연히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한다는 건 뭐가 감소하는 것과 같아? 부피가 감소하는 것과 같은 의미야. 물론 강철 용기 이런 거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있잖아. 용기가 강철 용기잖아. 그러면 압력도 주나 마나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크게. 그렇지 않냐? 용기가 부피가 변할 수 없는 강철 용기인데 거기에 압력을 가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압력 때문에 부피가 변하는 겁니다. 반대로 압력이 감소하면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뭐 할 수 있어? 팽창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압력 감소는 결국은 부피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럼 이런 거지. 압력을 증가했잖아. 압력을 증가하면은 우리는 그 압력 증가에 맞게 평행 이동할 거 아니야. 야,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뭐 한다고 했어? 감소한다고 했지. 부피가 감소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지. 온도 변화가 없다면 분자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분자수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가 감소하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기체의 양이 뭐 하는 쪽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아니면 압력의 관점에서 보자. 압력을 증가시켰으니까 평형은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쌤이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기체가 이 벽을 꽝꽝꽝 때리는 충돌 횟수가 압력이야. 근데 압력을 뭐 하려면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분자수를 줄여서 충돌 횟수를 줄여야 압력이 줄어들 거 아니냐고. 그렇게 봐도
압력을 증가시키면 기체의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는 거야. 반면에 압력이 감소했어. 그래서 부피가 뭐 했어? 증가했지. 그럼 그 증가한 부피 안에 기체를 채워내야겠지.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뭐 해야 되지? 빨리 어떻게든 압력을 증가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기체의 분자수를 늘려가지고 기체가 꽝꽝꽝 때리는 횟수를 늘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양, 기체의 몰수가 뭐 하는 쪽? 증가하는 쪽으로 뭐 한다? 평행이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 한번 봐볼래? 자, 그래프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아까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왜? 농도 변화는 지금 봐봐. 막 이런 모양만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 농도가 갑자기 뭐 한 거야? 확 증가한 거지. 그래프 한번 볼래? 여기는 뭔가 그런 느낌은 없지. 자연스럽게 생성물이 줄고 반응물이 늘었으니까 뭐가 우세해진 거야? 역반응이 우세해진 거지. 농도 변화 없이 역반응이 우세해졌거든? 한번 들다보자. 집한 봐라. 얘들아, 역반응이 우세해지잖아? 그러면은 몇 개 없어질 때? 2개 없어질 때. 칠판. H 3개 생기고 A가 몇 개 생기, N2가 몇 개 생겨? 1개 생기지. 그럼 분자수 증가하나 감소하나? 증가하는 거 맞지? 역반응이 일어나면. 그래서 지금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분자수가 뭐 했다? 증가했다. 어떤 경우에 분자수를 증가시키지? 압력이 감소하면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자수를 늘리잖아. 아,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구나. 압력, P가 압력이 되더라. 압력이 P인데 이 P를 낮췄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반대로 정반응이 이루어지면 뭐 한다고? 기체 분자수가 뭐 하겠어? 1개랑 3개 없어질 때 2개 생기니까 분자수가 감소할 것이다. 왜 감소하는데? 압력이 뭐 했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감소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압력을 증가시켰구나. 기억하자. 압력을 감소시키면 높여야 되겠네. 분자수 늘리고. 압력을 낮추면 압력이 낮아서 높여야 되겠네. 늘리고. 압력이 높아지면 낮춰야 되니까 분자수 감소시킨다. 그게 핵심인 거야.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얘들아. 자, 평행 상태에서 압력을 낮춰가 줄거벌레 부피를 2배로 한대. 우리가 배운 농도의 관점에서 보면 부피가 2배가 되면 부피분의 몰수가 농도니까 농도는 몇 배가 되는 거야? 바로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농도는 2분의 1배가 되지만 중요한 건 이거잖아. 온도가 변하지 않는 한 K 값은 뭐 해야 하는 거야? 일정해야 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원래의 K 값이 있잖아. 근데 압력을 2배 해서 부피를 절반하면 모든 농도가 뭐 된다는 거야? 절반 된다는 거지. 얘들아, 요거 전부 다 절반 만들어 볼래? 요거 절반, 요거 절반, 요거 절반 만들어 봐. 그럼 어떻게 돼? 암모니아 농도 절반이지? 절반의 암모니아 농도에 이거의 전체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제일 처음 한 적이 있거든, 이런 거. 자, N2 농도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N2 농도 곱하기, 자, H2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H2인데 이 전체를 몇 제곱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세제곱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숫자만 빼볼까? 요거 얼마야? 3승. 요것도 3승 약분되지? 그럼 요거 얼만데? 2분의 1 맞나? N2는 제곱 아니지? 요게 제곱이구나. 요게 제곱이면은 제곱 약분되고 하나 남네? 그럼 분모가 뭐가 돼? 숫자만 4분의 1 되지. 그럼 4분의 1이 역수니까 빠져나오면 4가 될 거고 나머지 문자는 똑같잖아. N2 농도에다가 H2 농도 세제곱, NH 농도의 제곱은 똑같잖아. 요게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뭐야? K 값이잖아. 그럼 몇 배 됐어? 4배 됐지. K 값이 변한 게 아니고 이 4배의 K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도나 압력이 바뀐 뒤 무슨 값이 되는 거야? Q 값이 되는 거지. 근데 농도를 절반 했더니 압력을 2배 했더니 압력을 2배 2분의 1배에서 농도를 2배 했더니 결국 뭐야? Q 값이 4K가 됐다는 건
Q 값이 K보다 뭐 했다는 거야? 커졌다는 거잖아. 그럼 Q 값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 알 수 있어?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압력을 낮췄더니 역반응이 진행된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압력의 관점으로 바로 분자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어차피 압력과 부피는 맞물려 있으니 부피의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렇게 쓰고요. 아니면 평행 이동만 예측하려면 그냥 분자수 증가와 감소로 풀어도 충분하다는 거지. 여기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잖아. 1번에 압력이 변화해도 평행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밑에 적어. 온도 일정. 적으세요. 온도 일정. 평행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밑에 적으세요. 온도 일정. 온도가 T죠. 온도 T가 일정. 압력 변화에 의해 부피가 변화해 농도 변화를 가져오면 역시나 뭘 변한다? 평형 이동이 생긴다. 좀 전에 쌤이 수치로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순수한 고체. 여기 줄 거라.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항상 액체면 액체가 없네? 요거만 하자. 순수한 고체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 물 분자 해가지고 요렇게 된 거 있어요. 리퀴드 이렇게 된 거 있어. 요런 거는 순수한 물질이잖아. 그럼 농도가 어차피 1입니다. 우리 그래서 평행 상수할 때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했잖아. 그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뭐 해라? 분자수를 따질 때는 기체의 양만 비교해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 왜 압력이 증가하면 분자수 어떻고 압력 감소하면 분자수 어떻고 하잖아.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기체가 붙어야 된다고. 액체나 고체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활성 기체는 아무리 넣어도 뭐가 생기지 않는다? 평형이동이 없다. 우리 사실은 앞에서 문제 풀 때 이미 한번 경험한 바가 있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지? 연습 문제 한번 볼까? 다음 반응이 평행 상태에 있을 때 관로와 같이 조건을 변화시킨다. 얘들아, 압력을 낮췄지? 항상 변화를 상쇄시키니까 압력을 높여줘야지. 이제 압력을 높여주려면 분자 수도 어떻게 해야 돼? 높여줘야 되지. 그럼 정반응이 이루어지면 한 개가 없어질 때 2개 생기니까 분자수 감소. 역반응이 이루어지면 2개 없어지고 1개, 2개 생기니까 분자수 증가. 문제에서 지금 우리 분자수 증가시켜야 되니까 얘는 무슨 반응이 우세해야 돼? 역반응이 우세해야지. 그 다음 압력을 낮췄다. 똑같아. 압력 낮췄으니까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자수를 늘려야 되는데 한 개 반응에서 2개 됐지. 기체의 분자수 변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백날 압력을 조절해도 뭐가 바뀌지 않는다? 평형 자체가 아예 이동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압력을 높였지. 높이니까 압력을 뭐 해줘야 돼? 낮추어주고 압력을 낮추어주려면 분자수를 뭐 해야 돼? 줄여줘야 돼. 야, 근데 여기에 일단 고체 없고 액체 없지? 1개 반응하고 4개 반응할 때 정반응하면 1개 생기고 2개 생기니까 5개 없어질 때 3개 생긴 거지. 그러면 정반응이 이루어지면 뭐 하는 중? 분자수가 감소하는 중. 반대로 역반응이 이루어지면 분자수는 증가하는 중. 그러면 분자수 감소시켜야 되니까 무슨 반응이 우세하면 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정반응이 우세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되냐? 자, 그 다음 압력을 가한 직후야. 새로운 평행에 도달을 했어.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줄였어. 일단 기본적으로 줄였고, 얘들아 압력을 가했으니까 압력을 높여줘야 되지 않니? 맞지? 압력 가하면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뭐 한다? 분자수를 증가시킨다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분자수 증가시키려면 무슨 반응 우세해야 돼? 정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지. 즉 뭡니까? NO2가 더 많이 생겨야 되겠죠. 분자수를 뭐 해야 되니까 압력을 가한 직후니까 여기 있잖아. 요거잖아. 압력이 증가한다. 그럼 뭐 한다? 압력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게 분자수 감소하는 방향이다. 그거 배운 거잖아. 그거대로 적용시키는 거잖아. 자, 1번.
나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그랬지? 자, 압력을 가했으니까 압력이 높아졌잖아. 그럼 압력을 낮추고 분자수를 낮추기 위해서 압력을 가했으면 이번에는 뭐야? 요렇게 반응이 진행돼야 분자수 감소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정반응이 아니잖아. 고칠래? 역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 가야지. 실제로 그림 잘 봐. N2O4가 더 많이 생겨 있어. 마지막에. 나와 다에서 진행될 때 역반응, 나에서 다가 진행될 때 역반응. 맞잖아.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지금 나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나에서 다로 진행될 때 역반응. 일단 나에서 다로 진행될 역반응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 맞죠?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 NO2와 N2O4 양은 같다. 야, 요게 지금 새로운 평형이가 맞나? 요거는 아직까지 뭐고? 새로운 평형 전입니까? 그러면은 나와 다에서 이거의 양은 같다? NO2와 어떻게 N2O4 양이 같겠습니까? 평행 이동을 했는데 누가 더 많아집니까? 여기서는 N2O4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왜? 새로운 평행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25도씨 밀폐 용기에서 H2랑 I2가 반응해서 EHI. 야, 우리가 지금 압력 이야기하고 있잖아. 맞지? 압력 이야기하면 뭐에 관심을 좀 가지지? 분자수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딱 봐도 요 반응은 반응이 진행돼도 뭐가 변하지 않는다?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이지. 그럼 사실상 얘는 압력 변화를 주더라도 평형 이동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아까 봤었는데. 자, 그러면은 시간 t에 용기의 압력을 2배로 가한 후 다시 평형에 도달했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용기 속 전체 압력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는 압력을 증가시켰어. 그러면 평행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사실상 평행 이동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저거 뭐가 없다 얘는? 평형 이동은 없다. 평형 이동은 없다. 그냥 압력만 몇 배가 될 수밖에 없다. 2배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얘는 압력이 증가하고 나서 그 압력을 낮출 방법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평행 이동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냥 그럼 만약에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하지? 압력이 확 높아졌다가 살짝 감소할 텐데 얘는 그냥 뭐야? 압력이 증가된 상태로 유지가 되겠지. 확 증가시켰으니까. 구분 없습니다.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한번 보자. 자, 화학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정반응으로 이동하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래. 얘들아,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 낮춰줘야 되지. 압력을 낮추려면 분자수를 감소시켜줘야 되잖아. 맞지? 그럼 지금 보면 2대 1대 2니까 정반응이 일어나야 분자수 감소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지? 자, 얘들아, 압력을 높이면 부피는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 맞지? 그럼 결론적으로 부피를 감소시켜야 정반응이지. 그럼 부피를 증가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한번 볼래? 요거를 또 부피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집어 봐봐. 아까 NO의 농도의 제곱에다가 원래 뭐 대갈로 해야 되는데 생략할게. 그 다음에 O2의 농도의 곱 해가지고 요 값을 또 NO2 농도 해가지고 제곱해. 요게 평형상수 맞니 얘들아? 요거 우리가 뭐라고 표기해? 이렇게 평형상수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부피를 예를 들어서 2배 증가시켜 보자. 부피를 2배 증가시키면 농도는 몇 배가 되는 거야? 2분의 1배가 되는 거 맞지? 그럼 농도가 2분의 1배가 되면 얘는 2분의 1 NO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냐? 4분의 1 NO의 제곱이 될 거고 맞죠? 요거는 그냥 얼마 하면 돼? 2분의 1 O2 하면 되고 얘도 농도가 부피 2배 되면 농도 절반 되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의 NO2에 요렇게 바뀌겠지 값이 그지?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K 값이 아니겠지 Q 값이라고 봐야 될 텐데 요거 계산해보면 4분의 1 날라가나? 그러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 맞아? 요거 맞지? 그러면 Q 값이 2K가 되었으니 Q 값을 뭐 해야 돼? 줄이는 쪽으로 평행 이동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반응? 역반응 쪽으로 이동한다. 요 부피의 관점에서 농도와 맞물려서 충분히 계산해 볼 수 있지. 아까 해줬지 그지?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헬륨 기체를 넣는다. 야, 부피는 일정한데 헬륨을 넣어봤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평행 이동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답은 기억. 자, NO3, NH3의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건 방금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야?
정반응이 우월하게 일어나야 되겠지. 그럼 N2 첨가하면 우리 농도로 배웠지, 그지? N2를 줄이기 위해 정반응 가능합니다. H2를 제거하면 H2를 늘려야 되니까 이런 경우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압력이 높였다. 압력을 낮춰야지. 분자수를 감소시켜야지. 1대 3대 2니까 어디로 가야 분자수가 감소하니? 역반응을 해야지 분자수가 감소하잖아. 왜? 2개 없어지고 증가하잖아. 3개, 1개. 지금 높여서 감소시키려면 일로 가야 되겠네. 그래야 분자수가 감소하겠네. 1개, 3개 없어지고 2개 생기니까. 그럼 이것도 정반응이 일어나겠네. 답은 기억 디귿 하면 되겠고. 자, 3번에 자, 이제 전체 기체 분자수가 어떻게 되느냐? 부피를 절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야, 지금 문제에서 부피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부피가 줄면 압력은 사실 뭐 하는 겁니까? 늘어나겠죠. 그러면 물론 평행 이동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얘들 봐봐. 1대 1대 2지. 그럼 얘는 한 개 반응해서 2개 반응했지. 2개 생겼지. 그러면 정반응으로 우세하든 역반응이 우세하든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체 분자수를 늘리거나 줄일 방법이 있나 없나? 없는 거지. 그렇잖아. 아니, 구멍 뚫고 기체를 빼내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럼 뭐가 맞는 거야? 그냥 싹 다 일정하다가 맞는 거지. 분자수 관점에서는. 맞나?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